2025년 11월 10일 10시 14분입니다.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나마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장 초반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도 환율에 대한 이슈가 그동안 있었죠. 그런데 환율 흐름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요. 오늘은 이 전 대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반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좀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었던 곳이 여전히 저항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3,977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4,045포인트이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다가 고점이 한번 또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횡보장세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은 횡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오늘 시장 좋지 않죠.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을 했던 877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최근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즉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흐름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짜증나는 게 재수가 없으면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냐면 고점은 높아지는데 저점은 낮아지는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걸 확장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흐름인 거죠. 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확장형 패턴은요. 상승 추세에서 하락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형 패턴이 형성이 되는 게 좋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박스권으로 이어지면 그 다음에 상승 직사각형 패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향후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기준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 요즘에 DDR5 가격이 HBM 가격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은 3분기 영업이익이 71% 급증을 하게 되면서 전력 반도체의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노텍의 경우는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CNS가 주의가 떴는데 주의가 뜨는 게 소수계좌 집중거래 종목으로 이슈가 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종목이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오늘 반등이 나오다가 윗꼬리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3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었는데 카카오는 올라가는 반면에 네이버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강 비철 확인해 보게 되면 현대제철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에도 레벨업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세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기계 관련주 그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이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고 아마 한화그룹이 지금 한국형 원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나오션이 같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앞으로 3, 4년 정도는 이 방산주 수주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외에 점프를 하려면 새로운 R&D 비용이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수준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 언제 합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에 택배 부문도 역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한타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이번 주에 오펙 이슈가 좀 있죠. 그에 따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과 자동차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2차전지가 소폭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일반 화학 관련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 안에서 KCC가 오늘 5% 상승을 하고 있는데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에서 목표가를 52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좋지는 않네요. 상승은 하고 있는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역시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주사, 통신, 은행, 증권, 보험 이쪽으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배당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의 경우는 삼성물산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 특별한 이슈는 없고 APR은 신고가 나오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지난 금요일 날 화장품주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백화점은 52주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았고 그 다음에 GS 리테일을 포함을 해서 이마트, 롯데쇼핑, 특히 롯데쇼핑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4분기에 국내 백화점, 할인점 모두 반등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대웅제약이 8%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쪽이 괜찮아요. 코로나 이슈 요즘에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감기 이슈가 있죠. 인플루엔자 이슈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엔터 보게 되면 이번 주에 게임주 실적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능이 끝나게 되면 지스타 이슈가 있죠. 그 이슈 때문에 상승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반도체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이 11%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 상장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심택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약세 이어졌죠. 어, 뭐 지금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도 거의 뭐 극과 극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매드팩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고륙중 임상에서 완전 관해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요. 상한가는 몇 번 더 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가 5%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그 다음에 쭉 확인해 보게 되면 HLB 그룹주가 영국계 자산운용사에서 자금 받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후 뭐 최근에 차익 실현 물량이 일부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바이오텍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테마로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어떤 이슈는 있겠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만 자, 그다음에 게임엔터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YTN이 최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죠. 뭐 유진그룹에서 YTN 헐값 매각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영의 경우는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AI 투자 확대에 따른 서버양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분기 실적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데 NHN KCP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우데이터, 다날 이런 종목들 이슈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아마 올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원시스가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년 3분기에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한 이슈가 있죠. 분리 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아마 25%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주사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확인을 쭉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실적주인 2차전지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반등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유화 실적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게 단점이죠. 자, 그다음에 코오롱인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IT센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 퓨리오사 AI 이슈도 있는 종목인데 뭐 그 내용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QRT가 1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CXL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오네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세실업 뭐 겨울 오면은 일반적으로 겨울 옷값이 비싸니까 한세실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탐런 토탈 솔루션 지금 11월 4일 날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분기 영업실적 기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16%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매수 매매한 종목들 보게 되면 HFR을 포함을 한 통신 관련주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빠르게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 안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비케어가 오늘 비대면 진료 제도 본격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인트 모바일
뭐 강세 출발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저는 아직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에코바이오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온실가스주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2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LX 인터내셔널은 관심 종목으로 포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J 그다음에 한섬 오늘 한세실업과 한샘 의류 관련주 일부 상승하네요. 그다음에 에코아이 금호타이어 오늘 타이어 관련주 괜찮죠? 타이어 관련주 금호타이어도 관심으로 좀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표시멘트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한세실업 차바이오텍 호람코 라이프 인프라리츠 여기 제외될 가능성이 있죠. 분리과세에서 지금 리츠 회사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유진기업, 이노션 최근에 이노션 주가는 좋지는 않죠. 10년 투자한 모건 스탠리가 손절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주앱 지스, CJ 대한통운 결국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미투온, 미투온이랑 녹십자 MS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도 넣어도 될 것 같네요. 대웅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되었고요. 관심 종목으로 지금 또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볼게요. 오늘이 11월 10일이고요. 매일 올리고 확인 누르고 관심 종목이 지금 LX 인터내셔널이죠. 인터 포함을 하고 금호타이어 그 다음에 미톤 녹십자 MS 대웅 요 종목까지 포트에 편입이 됐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대웅제약도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JW 중해제약도 실적 괜찮아요. 실적 괜찮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